사실 이제 이 캐대현도 귀신을 품고 있는 소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인기를 끌다 보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고 또 그 안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한국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한국 애니메이션의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만화 영화 라고만 생각을 했고 우리 예전만 해도 이 애니메이션과 뭐 만화책 이것들은 굉장히 유해한 컨텐츠로 생각을 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만화방에 가는 거를 굉장히 혼내키고 이랬던 적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만화라고 하면은 원천 소스로 굉장히 각광을 받는 아주 중요한 컨텐츠입니다. 이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도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고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만화의 원작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가 지금은 단순한 어떤 출판 만화가 아니라 웹툰이라고 하는 걸로 많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웹툰을 잘 만듭니다. 그냥 영화, 만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글로벌 융합 콘텐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캐대원의 음악을 들었는데 그게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된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이 그냥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파생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OST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굿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파생 상품들 때문에 굉장히 산업적으로 크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콘텐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한번 인기를 얻으면 그게 꾸준히 오랫동안 인기를 얻습니다. 디즈니의 작품 보면 미키마우스가 어때요?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어요? 120년이 됐는데 그 디즈니는 지금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은 늙지가 않아요. 언제 어느 날 그때 그 모습으로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나 그때 이제 상품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또 그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만들어내면 수익을 계속 창출해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제 예술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가 상상력을 대신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니메이션은 실사 영화보다 더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사 영화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대가 현실이고 또 아무리 거기에 상상력을 한다라고 해도 기본 본질은 현실에 있는 것을 거기에 가미를 시키는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애니메이션은 끝도 없는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보다 더 무궁무진한 상상력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거기에 지금은 기술이 가미돼서 하나의 기술도 우리가 예술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50년대, 60년대 애니메이션은 부흥을 하던 이런 시기 피크를 찍을 때가 70년대 이때인데 이때 일본에서는 막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인력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대부분 기획을 하는 그런 형태로 애니메이션이 제작이 됐고 우리나라는 그냥 그림만 그려주는 형태로 애니메이션이 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었어요. 그리고 문화 쪽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도 보면은 하청의 어떤 역사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어떤 산업에서도 있었지만 우리 이제 문화 쪽에서도 하청의 역사가 굉장히 컸고 그 하청의 역사가 결국은 한국 애니메이션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로 자리 잡습니다. 왜냐하면 70년대부터 그림은 굉장히 잘 그리는데 기획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만화의 원작 이거를 이제 작품으로 만드는데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영되는 건 특징이 뭘까요? 짧고 또 3D물로 됩니다. 그래서 원작을 만들 때 그대로 가져와서 만들면 돼요. 그런데 영화의 경우는 어떨까요? 2시간으로 압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데 그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저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애니메이션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때 이제 90년대는 이제 대학에서도 학과가 많이 생기는데 이제 김대중 정권의 문화정부 문화가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시기여서 그때 연극영화과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90년대 후반 2000년대는 애니메이션 학과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일반 실사보다 한 번 흥행에 성공을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파급력이 커가지고 그게 계속 다른 원소스 멀티 뉴즈가 가능한 거예요. 원소스 멀티 뉴즈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상품이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영화가 인기를 얻으면 그걸 통해서 OST, 그 다음에 굿즈 상품,
그리고 그게 또 게임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IP가 이제 결국은 이제 돈을 댄 사람이 가지고 가는 거고, 또 그리고 IP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가지고 계속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고 세계관을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IP 세계관으로 이제 유명한 게 미국에서 뭐가 있을까요? 마블이 있죠. DC랑 마블, 이것들이 원래는 만화의 원작인데 그게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나름대로의 그 세계관을 구축하면서 IP의 파워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OSMU, 원서스 멀티 전략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극장에서 개봉되고 OTT로 넘어가고 또 나아가서는 게임으로도 제작되고 테마파크, 뭐 콘서트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이 지금의 자리를 뛰어넘어서 발전할 수 있으려면 어떤 점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K컬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력, AI를 사용해서 제작비를 줄이고 제작 기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다른 일반 영화, 실사 영화에 비해서 2배, 많게는 5배까지도 제작 기간이 걸리고 제작비가 소요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메이크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 거죠.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K-팝과 K-컬처를 좀 잘 혼합을 해서 그걸 하나의 우리나라의 컨텐츠로 확장을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